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4화 개인의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해가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술자리 많이 다니나요? 예. 예전만큼은 아닌데 어. 조금씩 다니게 어.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약속들이 막 송년회 약속들이 막 잡히고 있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저는 매일 집사람하고 송년회 술자리를 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예. 오늘 주제가 개인의 직접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까라고 지능과 관련된 이제 주제인데 두 분은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 지적 능력, 지능이죠, 지능. 지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고.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그냥 평균적이라고 나쁘진- 생각합니다. 네. 평균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뭐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것도 있는데 중간이야 아니면 위예요. 멘사 회원 아래 등급. 전 그 아래 등급. C 등급 정도 되네요. 그래. 중간보다는 약간 위고 네. 최상위는 아니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떠세요? 사람마다 타고나는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전 실제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근거에 예. 입각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목격하고 관찰하고 경험해 본 바로는 지능이라고 하는 걸 그냥 쉽게 뭐 공부 잘하는 머리 이렇게 저는 공부머리. 공부머리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머리 발전될 수 있지만 DNA가 공부머리 좋은 집안이 있어.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사람들은. 저도 뭐 그런 그게- 게 있다라고 그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게 이렇게 머리 좋은 그쵸. 사람들이 분명히 예, 예. 보이긴 예, 것 같아서. 그쵸. 예. 네. 그래서 개인마다 그래서 제가 말 끊어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쥐 머리 DNA도 안 좋은데 애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 저 안 좋아해요. 그죠? 쥐 닮아서 그런 건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저 말씀하신 거 이제 얘기해 보면 사람의 지적 능력은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개인의 지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DNA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타고난? 영양 100%이 뭐 포션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예. 100%의 반 정도 유전적 영향이 크다. 유전적 유형. 예.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님 보시기에. 뭐 저는 뭐 타고난 것들은 있지만 그 결과로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다고 예를 들면 생각해요. 환경 중에는 네. 집안, 예를 들어 집안에 어떤 학습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그 학습 분위기가 또 경제력이라는 것하고도 그쵸. 요즘에는 많이 그쵸. 연결돼 예, 있는 예. 측면들이 예. 있고 동의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그죠? 아닌가? 예. 네. 지금 이제 논의를 해보면 지능과 관련된 지적 능력과 관련된 얘기는 이런 거죠.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 네. 그죠? 그 차이는 유전적 요인이거나 그죠? 또는 태어난 이후에 뭐 집안 환경이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거죠? 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개인별로 타고난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지능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지능이죠. 지능은 말 그대로 지적 능력을 말하는데 이건 신체적 능력과는 대비되는 두뇌의 능력을 뜻하죠. 그죠? 사람의 지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IQ입니다. IQ는 20세기 초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가 지능의 발달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인데요. 그 계산식은 뭐냐면
정신 연령의 생활 능력 연령을 나누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체로 자기나 자기의 자녀의 IQ가 높길 바라죠. 왜냐 그러면 지능이 높아야 공부도 잘하고 또 나중에 머리를 잘 써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능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 노력에 따라 개발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물론 둘 다 있다고 두 분 다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만약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타고나는 측면도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IQ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멘사 회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질문은 이제 개인이 놓고 A라는 사람은 부모는 되게 잘 타고났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잘 타고났는데 환경은 좀 안 받쳐져. B라는 사람은 그냥 유전적 요인은 고만고만한데 환경이 죽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영향이 클까 이런 거예요. 저는 B 쪽, 후천적. 예, B 쪽을 조금 더 많이. 아까 얘기하는 게 서로 반대가 된 것 같아. 아까 내 아니 질문하고.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예.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예, 그리고 비슷한 노력을 경주했을 때 예. 공부머리는 역시 잘 타고난 놈이 비슷한 노력하면 훨씬 더 잘한다. 이 얘기를 맞아요. 이제 하는 건 건데 후천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지거나 아니면 더 성장이 안 되어지느냐 이럴 때 그럼 저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지금 A는 음. 타고났어. 음. 근데 공부 안 해? 아니요. 후천적 환경은 평범해. 예. 예. B는 타고난 건 평범해. 근데 후천적 환경은 좋아. 그럼 누가 더 잘 될까? 아, 전 후천적 환경이 좋은 친구. 예. 저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에 환경적 영향 또는 서포팅 되어지는 거가 야,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환경은 머리도 뛰어넘는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보통 공부머리는 타고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타고나는 것이다라면서 지능의 선천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 꽤 많아요. 아까 작두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심리학 연구자들도 지능은 유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경험에서 보더라도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있는 걸 볼 때 지능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빈의 IQ 계산식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빈의 IQ 계산식은 정신 연령을 생활 능력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모인 그 생활 능력은 피검자의 실제 나이를 말하고 분자인 정신 연령은 그 검사 시점에 측정된 피검자의 지적 수준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 모두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인 거죠. 해서 IQ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정신 능력을 고양하는가에 따라서 IQ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의되세요? 결국 나이를 먹어도 이 정신 능력이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IQ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이는 분모는 누구나 동등하게 1년에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분자는 개인의 정신 능력을 얼마나 고양했는가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는데 정신 능력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점수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IQ 검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에 걸맞게 정신 능력을 고양시키지 못한 어른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점수보다 훨씬 저조한 점수를 받고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어릴 때는 뭐 그죠 멘사회원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서 제 보면 두 자릿수에 불과할 수도 있으면 불과해서 놀랄 수도 있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필수적으로 한 번은 그렇죠, 한 번씩 하죠. 했던 예. 거 같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지나서
필수적으로 야 너 IQ 검사해라고 요구를 하는 곳이 없으니까 또 더 안 하기도 더안 하고. 하겠다고, 예, 그죠? 그렇기도 한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IQ가 곧 지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IQ는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지능 전체를 알려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IQ는 특정 시점에 일정한 검사지를 통해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점수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부유한 집안에서는 조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일수록 IQ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잘 사는 집 아이가 그렇지 못한 집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지능 지수가 높은 건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영향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랑시에르도 무지한 스승이란 책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람이 타고난 지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랑시에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자크 랑시에르. 그는 1940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에서 1969년부터 2000년까지 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파리 8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루이 알티세르의 수제자로서 1965년 자본론 독해 작업에 참여하여 명성을 얻었으나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을 기점으로 알티세르와 결별했습니다. 결별의 이유는 마르크시즘의 엄격한 과학성과 결정론적 사상에 충실했던 알티세르와 달리 실천 중심의 마오이즘에 경도되어 있던 랑시에르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말 이후에는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해방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과거와는 다른 인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분기점은 조세프 자코토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무지한 스승으로 출간되었고 이를 통해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마르크시즘과의 결별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애호가이면서 동시에 미학과 정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관련 분야의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저서로는 무지한 스승,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감성의 분할,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문학의 정치, 아류 데리다 등이 있습니다. 끝. 모든 사람의 지능이 동등하다라는 랑시에르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헷갈리는데요. 네, 약간 뭐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얘기되는지는 뭐 알겠는데 주로 이제 잠재성 측면에서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선뜻 동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면 직장인들도 보면 직업의 특성상 네. 약간 높은 지적 수준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건 별로 요구되지 않고 네. 하는 직업들도 많잖아요. 몸만 단순히 네. 그냥 움직이면 되는 직업도 있고 그죠? 근데 이분이 철학자로서 이 주장한 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근거가 예, 그죠. 그 있나요?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현실의 경험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의 지능은 동일하다라는 랑시에르의 주장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개개인의 성향이나 소질이 다르고 지적 수준에 따른 성취도에도 차이가 있죠. 또 그걸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차이도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가령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와 학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지적 능력이 동일하다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수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랑시에르는 현실의 지위나 성취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개인 간의 차이를 보여줄 뿐 그게 지능의 차이를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IQ가 높다거나 소위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개개인의 보유한 지적 능력은 비슷한데 그 지적 능력을 발현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라는 게 주장이죠. 네. 어쨌든 지능은 비슷한데 네. 지능의 사용 정도, 사용의 결과가 네.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이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죠? 랑시에르는 이 주장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19세기 노동자들의 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동자 중에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현실과 관계없는 걸 꿈꾸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지능은 동등하다고 전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랑시에르는 이런 모습을 해방이라고 명명을 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능의 발현에는 불평등이 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 능력의 본성상 평등을 의식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알매 나라로 가는 모든 여행의 길을 연다. 좀 말은 어려운데 그에 따르면 현실은 불평등해요. 그래서 그 결과 개개인이 가진 지능의 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러한 지능의 평등함을 의식하고 알을 향해 여행을 나서는 게 해방의 길이다라고 본 건데요. 우리 속담 표현으로는 개천에서 용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랑시에르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동굴을 빠져나가 햇빛을 본 해방된 노동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실을 뭔가 타개하기 위한 어떤 혁명적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걸 해방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지적 능력의 발현이라고 네. 본 건 거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그 지적 능력에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랑시에르는 이런 해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개인이 가진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랑시에르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의 논의는 별개로 하고 그 랑시에르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가령 지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오더라도 도전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현실에 안주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못해, 난 안 돼 하면서 슬쩍 물러나고 맙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물러서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편하죠. 이제 더 이상 머리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지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머리를 쓸 일이 없어지고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지능이 향상되지도 않고 현실이 개선되지도 않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해방을 꿈꾸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실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지적 능력을 믿지 않아서이고 그 능력을 발현하지 않아서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예. 야, 이런 건 거라면 예. 이게 어떻게 좀 지적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어지고 그렇죠.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도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사회 구조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사회 구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개인으로 보면 그러면 지적 능력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랑시에르는 모험을 감행하라라고 조언을 해요. 랑시에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더 빨리 배우거나 더 늦게 배우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위한 모험을 시도하는 것, 그러니까 지능의 평등함을 믿고 지적인 여행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배움의 속도라든지 성취의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랑시에르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논쟁했지만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적 능력은 실현된 능력이 아니라 잠재된 능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험을 감행할수록 그 잠재력이 현실에서 발현이 되거든요. 그죠?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지금 상태에서 알 수 있나? 이건 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네. 그죠? 믿습니까? 이거. 예,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잠재력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잠재력은 그 속성상 써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소질이 있는 건지 무엇을 잘하는지는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어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도 자기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잠재력을 쓰고 해도 항상 써보지 않은 영역, 사용하지 못한 능력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사용하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지적 능력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고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쨌든 모두에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는데 네. 자기한테 선물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스스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거 한 99.5%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네. 옆으로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조금 머리가 일찍 트이는 사람이 있고 네. 쟤 왜 이렇게 늦지 예.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참 답답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눈이 탁 이렇게 좀 예. 터져서 그쵸. 늦게 만개하는 예. 그런 이런 경우 있죠. 사람들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한 영역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뭔가에 잠재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 얘기에 적잖이 설득이 되는데 저는. 예, 그죠. 음. 그래서 사실은 지적 능력이 비슷하다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 해방을 위한 모험을 강행하는 사람은 그게 빨리 실현되건 아니건 간에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빨리 성취되건 늦게 성취되건 빨리 알게 되건 늦게 다가가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정언과 식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분출하게 될 화라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혹은 먼 후일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신조차도. 그러니까 니체는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신도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그 화라산을, 그 가능성을 믿는 게 해방이고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모험을 감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지능, 잠재력 또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각자 나는 나의 지적 능력과 잠재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 건지 또 그걸 현실에서 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타고난 머리는 별로인 것 같아도 랑시에르의 주장은 결국은 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거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싶네. 예.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공부머리가 좀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결국엔 그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너는 뭐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지적 예. 능력을 갖고 있어. 네가 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험을 떠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모험을 떠나게끔 나도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렇죠. 멋진 어른이 되면 예.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한계를 좀 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뿐만 아니라 저는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뭐 그 네. 사람이 직장 초년생이건 중년이건 그죠 노년이건 간에 자기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좀 그죠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예. 전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고정형 사고하고 성장형 사고의 이 두 가지 중에 네.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고정형 사고는 타고난 건 안 바뀌어. 음. 성장형 사고는 어쨌든 계속 성장할 개발돼. 수 있어. 예, 개발될 맞아요. 수 예.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리더들은 자기 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장형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재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재능은 별로인데 좀 우직한 사람. 예. 좀 상반된 예. 경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IQ, 지적 능력만이 인생의 삶을 다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렇죠. 잘 쳐다보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발견되어진 게 본인 스스로가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걸 면밀히 잘 찾아서 발견되어지는 그 누군가가 던져준 메시지가 크게 자극이 되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곳에 조금 이끌어가는 사람은 구성원에 특별히 다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중에 이 훌륭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자극을 주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드네요. 네. 최고의 리더는 조직에서 성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하 직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그죠? 그걸 찾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리더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울 때 당신은 해방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능지수는 타고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지능지수 공식을 개발했던 비네의 IQ 계산식을 잘 분석해봐도 IQ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정신 능력을 고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철학자 랑시에르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사람이 타고나는 지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지적 능력이 선물처럼 주어졌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의 평등함을 믿고 지적 모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능과 잠재력을 믿고 그걸 현실에서 발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